안녕하세요. 사랑, 성공, 나눔, 희생. 젊은 나이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저보다 연륜이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또 응원을 통해 힘을 얻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있는 조금은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평범한 게 무엇인지, 보통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자라며 우리 가족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 사고로 성대를 다쳤다고 합니다. 뇌나 지능, 청각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성대 손상으로 인해 언어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음성 장애라고도 하지요.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단어나 문장은 전달을 하지 못하십니다.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채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아빠는 비장애인이었지만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경수야, 나왔어. 아빠, 우리 경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네, 엄마랑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맛있는 저녁 만드는데 경수가 도와주고 있었어.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놨어요. 물컵도. 우리 경수 착하네.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빠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퇴근 후 곧장 집에 오셨어요. 제가 아빠 품에 안겨 한창 쫑알쫑알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지요. 그리고 두 분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셨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 보통의 아이들은 집에서 말을 배우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저에게 말을 가르쳐 준 것은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기 때 옹알이를 하며 말을 시작하는데 아빠는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빠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6살 즈음 처음 엄마에 대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소리만 내는데? 경수야, 엄마는 경수만 할 때 크게 다쳤었대. 그러니까 아야 했던 거야. 어디가 아팠어? 목이 아팠대. 목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못하게 된 거지. 엄마도 우리 경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또 경수한테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그럼 엄마랑은 어떻게 이야기해? 경수가 조금 더 자라서 글씨를 배우게 되면 엄마랑 글을 쓰면서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말은 못하지만 글씨는 엄청 잘 쓰거든. 우리 경수한테 글씨 예쁘게 쓰는 거랑 또 글로 생각을 전달하는 거랑 다 알려줄 거야. 그럼 빨리 글씨 배워야겠다.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 우리 경수는 잘할 거야.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은 다 엄마가 담당하셨어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첫날, 엄마는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들께 드릴 긴 편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말을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다는 것, 저는 언어나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 유치원 선생님들과는 글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 양해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옷과 머리를 단정히 하고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입구에서 선생님들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짓던 엄마.
저희 엄마는 항상 손에 수첩과 볼펜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수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수고 우리 엄마예요.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의 엄마를 마주칠 때면 엄마는 준비한 수첩을 꺼내 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청각 장애까지 있는 줄 알고 아무거나 아는 수화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같이 수첩에 글을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엄마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수의 엄마 박미희라고 합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뇌나 청각 등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모두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듣고 답은 글로 하겠습니다. 답답함을 느끼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첩의 글을 읽은 뒤 사람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답변을 수첩에 적어 상대방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치원 때 아이들은 그런 저희 엄마를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매년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뀔 때마다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경수야, 너네 엄마 벙어리라며? 벙어리가 뭐야? 병아리? 벙어리? 아니, 병아리 말고 벙어리.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부른대. 경수 너희 엄마도 말 못하니까 벙어리 맞지? 경수야, 왜 대답을 안 해? 갑자기 벙어리라도 된 거야? 아,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 꿀먹은 벙어리. 갑자기 아무 말 못하는 거 보고 꿀먹은 벙어리라고 했잖아. 저번에 우리 선생님도 나한테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한테 왜 그랬는데? 산수 문제 칠판에 쓰고 나한테 답 말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겠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그랬어. 이민수 너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말했다? 꿀은 되게 달고 맛있는데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된다는 건가? 아, 너한테 벙어리라고 한 건 네가 그런 쉬운 문제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지, 바보야. 그건 진짜 벙어리가 아니고. 아유, 답답해. 경수 엄마가 벙어리라니까. 맞지, 경수야. 내 말이 맞지? 경수야, 너 벙어리 아니잖아. 왜 말을 안 해? 말 안 하면 너도 꿀먹은 벙어리 된다. 나 벙어리 아니야. 그래, 알지. 경수 너는 벙어리 아닌 거 알아. 근데 너희 엄마는 맞지? 벙어리 맞지?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목을 다치셨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래. 말을 못하는 거구나. 그럼 벙어리 맞네. 우와, 말을 못한다니까 됐다 답답하겠다. 그럼 경수야, 넌 엄마랑 어떻게 이야기해? 엄마랑 아무 말 안 해? 나 엄마랑 대화해. 엄마가 벙어리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데? 거짓말. 진짜 하거든? 우리 엄마는 내 이야기 되게 잘 들어줘.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글씨 써서 다 말해준단 말이야. 글씨?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럼 너희 엄마는 벙어리지만 귀머거리는 아니라는 거네. 들을 수는 있는 거야? 되게 잘 들으시거든?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도 잘 듣고, 또 밥통에서 밥 다 되면 나는 소리도 잘 듣고, TV 소리도 잘 듣고, 내 말도 잘 들으시거든? 우리 엄마 귀머거리 아니거든? 이제 딱 알겠어. 귀머거리는 아니지만 벙어리다. 맞지? 근데 그럼 너희 아빠랑 엄마는 싸울 때도 글씨 써서 싸워? 되게 웃긴다. 싸울 때 엄청 조용하겠다. 그리고 글씨 쓰느라 엄청 손 아프겠다. 그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우셔. 에이, 거짓말. 안 싸우는 엄마 아빠가 어딨냐? 그치, 민수야. 맞지? 너네 엄마 아빠도 싸우지? 우리 엄마 아빠는 대따 많이 싸우는데.
당연하지. 우리 아빠 화나면 엄청 무서워.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나는 누나랑 방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앉아있는데? 밖에 조용해질 때까지. 내가 언제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가 그랬어. 세상에 안 싸우는 엄마 아빠는 아무도 없대. 맞아.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경수는 거짓말쟁이. 경수 엄마는 벙어리래요. 경수는 거짓말쟁이래요. 얼레리 껄레리. 그만해. 하지마. 경수야, 그럼 너네 엄마한테 일러. 그럼 엄마가 우리 혼내줄지도 모르잖아. 경수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럼 경수 엄마가 우리한테 막 글씨 써서 혼내는 거야? 한 개 다 무섭다. 와, 근데 그건 부럽다. 우리 엄마는 목소리 대따 커서 화내면 진짜 귀 아픈데. 경수 너는 글씨로 혼나니까 하나도 안 시끄럽겠다. 철없던 시절,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놀림이었지만 그게 많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심한 놀림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교문 앞으로 가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팔을 벌려 저를 반겨주는 엄마를 그대로 지나쳤어요. 일부러 발소리를 쿵쿵 내면서요. 엄마는 깜짝 놀라 따라와 저를 붙잡고 물으셨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마도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우우우, 아아아 이런 소리만 들렸지만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신 거겠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눈물을 꾹꾹 참으며 걸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고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린 뒤 집에 온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제가 화가 났다고 방에 있다고 말을 했겠죠. 아빠가 방문을 노크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경수야. 김경수. 아빠 왔는데 이렇게 방에만 있는 거야? 아빠 얼굴도 안 보고. 경수야. 무슨 일이야? 이리 나와서 아빠랑 이야기하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알지. 경수야? 처음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다가 계속 대꾸를 안 하자 아빠도 조금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김경수, 아빠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집에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아빠가 말했어, 안 했어? 얼른 안 나와? 그때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았던 응어리가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엄마 아빠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미워. 엄마 때문에 맨날 놀림받잖아. 엄마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왜 말을 못해가지고, 왜 벙어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경수 너 이 녀석,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당장 이리 나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하다고. 얼른 사과하지 못해? 그렇게 화가 난 아빠의 얼굴은 처음 봤어요. 방에서 안 나가겠다는 저를 끌고 거실로 나왔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말리셨어요. 그만하라고. 경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미안하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고 다음날 일어나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눈을 하고 학교에 어떻게 가야 하나 또 어제 짓궂게 놀리던 녀석들의 얼굴을 생각하니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수첩에 적은 글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경수가 많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간다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왔어. 어제 경수 많이 속상했지? 엄마도 많이 속상했어.
엄마 때문에 우리 경수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것 같아서 엄마가 미안해. 그렇지만 엄마는 경수를 많이 사랑해. 누가 뭐라고 해도 경수는 엄마 아빠 아들이고 엄마한테는 경수가 최고의 보물이야. 엄마의 글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차려놓은 아침밥을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랑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은 뒤 엄마가 수첩에 글씨를 쓰셨어요. 학교에 안 가는 날인데 경수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있어? 동물원 가고 싶어. 사자랑 호랑이 보고 싶어요. 이른 아침을 먹은 뒤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한 엄마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의 동물원은 한가하고 여유로웠어요. 오후에 햇살을 즐기는 동물들이 많았지요. 목이 기다란 엄마 기린과 아기 기린이 나란히 걷는 것도 보고 원숭이들을 본 뒤에 고대하던 사자를 보러 갔습니다. 풍성하고 멋진 갈기, 무서워 보이는 큰 이빨을 보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던 것 같아요. 사자는 힘이 세고 멋지고 당당하니까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거야. 나도 사자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 우습게도 그 시절 제 꿈은 맹수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실제 사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당당하게 걷는 사자를 보며 나도 강해지고 싶다. 강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온 아빠,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지요. 오늘 엄마랑 동물원에 갔었다면서? 네. 딱 하루야? 네? 꾀병으로 학교를 빠지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결국에 학교 안 가고 싶어하는 경수 때문에 엄마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엄마는 전화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야 했어. 네.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봤어? 재미있었어? 사자가 진짜 멋있었어요. 엄청 크고 걷는 것도 엄청 당당하고 나도 사자처럼 힘이 세고 용맹하면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을 텐데. 경수야, 사자가 되고 싶어?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경수가 사자의 당당함과 용감함에 반했구나. 경수야, 경수도 힘이 세질 수 있어. 어떻게요? 물론 사자가 될 수는 없겠지. 사자를 보고 무섭다고 느끼는 건 사자가 엄청 크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힘이라는 건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그럼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지. 그 힘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단다. 사람들이 엄마가 남들과 다르다고 그게 잘못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놀려도 그 말에 기죽거나 슬퍼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게 진짜 힘이야. 경수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랑 엄마는 경수의 엄마 아빠잖아. 경수를 무척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또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을 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은 옳지 않다고. 그런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해. 그리고 그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이 아니니까 생각하고 슬퍼할 필요 없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너를 지키고 아끼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 그게 진짜 힘이란다. 단단하고 강한 마음 노력해 볼게요. 엄마, 어제 나쁜 말로 엄마를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은 진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빠가 해준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고
그 이후로도 놀림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 위해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물론 아주 가끔 힘들 때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엄마나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과학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과학전 집과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했는데 IT 관련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답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던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능을 받고 원하던 IT 쪽을 공부할 수 있는 공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합격의 기쁨도 잠시,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 세상의 전부나 다름이 없던 아버지였기에 엄마와 저는 너무나 큰 충격, 슬픔에 빠졌습니다. 학교도 1학기 휴학을 해야 했을 만큼이요. 마음도 아팠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신 덕분에 학창시절 큰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복학을 한 뒤 저는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평생 가정주부였던 엄마도 생활비를 벌기 일을 구하게 되셨어요. 언어로 소통이 힘든 엄마가 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과외 더 늘려보고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기에 어떻게든 제가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엄마는 일을 구했다고 하셨어요. 경수야, 엄마 일 구했어.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 수첩에 적은 글을 보는데 일을 구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질 않더군요. 고기 굽는 식당인데 불판 닦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야. 사장님이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대. 하루에 6시간씩 일하기로 했어. 기름이 눌어붙은 무거운 불판과 산더미같이 쌓이는 설거지. 당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 응대도 아니고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고된 일을 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대학 등록금과 다달이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에서 휴대폰 어플, 앱을 개발하는 동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 붐이 일기 전이었습니다. 전망이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사실 동아리로 모인 거라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취업이 중요한 때가 되자 동아리 동기들은 하나둘씩 취업 스터디 같은 모임을 갖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딱 한 명의 친구만이 개발에 집중을 했죠. 그냥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도 그 친구와 저는 취업을 하지 않고 계속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매달렸으니까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 외에 어플 개발에 혼신을 다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을 했습니다. 경수야, 진짜 고생 많았다. 사실 네가 거의 주도한 거고 나는 그냥 보조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넘겨도 되지 않을까? 너랑 나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이야. 20대에 거의 전부를 개발에 쏟아 부었고 그렇게 탄생한 어플리케이션을 외국계 IT 기업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제 개발을 보조하고 함께한 친구가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액수였고 20대 후반의 나이, 저는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판매가 확정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엄마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일하지 마세요. 더 일 안 해도 돼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 다 취업할 때
계속 개발한다며 퀭한 얼굴, 허름한 옷차림으로 20대를 다 보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거의 백수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그런 시기에도 엄마는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취업을 해서 돈을 벌라거나 그만 포기하라거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거나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을 연구실로 두고 거의 거기서 먹고 자고 지냈거든요. 가끔 집에 올 때면 늘 따뜻한 밥과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곤 하셨어요. 수첩에 또박또박 적은 글씨로요. 경수야, 바쁘겠지만 집에 조금 더 자주 와. 먹는 거 잘 먹어야지.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엄마 밥 먹고 가. 그래야 힘을 내서 개발도 계속하지. 1년, 3년,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의 걱정은 제 건강뿐이었어요. 물론 지치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그만하고 그냥 취업할까? 나 벌써 28살인데. 대학 다른 동기들은 다들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어. 대기업 간 애들도 많아. 이제라도 취업할까? 나 한심하지. 이 나이 되도록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잖아. 당장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엄마 고생만 시키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엄마가 천천히 글씨를 쓰셨어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야. 뭐야, 엄마. 그런 농담은 어디서 들었어? 경수야, 너 중학교 때부터 과학 컴퓨터에 빠져 있었어. 고등학교 때 진로도 명확하게 정했고 원하던 전공을 공부하게 됐지? 네가 확신을 갖고 시작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만큼 그 말로 부족할 만큼 너의 전부를 담은 거잖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할 수 있어. 네 아빠가 있었어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엄마는 언제나 경수 편이야? 그렇게 묵묵히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준 엄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플리케이션 판매 후 엄마 설거지 일을 그만두게 한 다음에 새로 집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아빠와 살던 집에서 계셨거든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사서 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차도 외제차로 사드린다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같이 사는 집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옷도 다 괜찮다고요. 그렇게 성공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자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축하를 하며 결국 해낼 줄 알았다, 믿었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도 많았지요. 경수야,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 그때 동아리 그만두고 취업한 거다. 진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결국 월급쟁이 인생이네. 대기업이면 뭐하냐. 하루하루 벌어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지 뭐. 나 그때 말려주지 그랬냐. 나 좀 붙잡아주지. 아, 진짜 부럽다 경수야. 축하한다. 대단해. 너도 성호도 거의 네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잖아. 물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함께 고생한 성호도 대단하고. 야, 크게 성공했는데 동기들한테 한턱 안 쏘냐? 개발 일에 매달리는 동안 두 백수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종종 밥을 사주던 친구들에게 서운하지 않을 만큼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자 여기저기 소개팅, 선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거의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속세와 단절하고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었기에 거의 그때까지 모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소개받은 여자들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지한 생각으로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들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니 그냥 가볍게 만나도 상관이 없었지만 왠지 그런 만남은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진 배경이나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미 있는 소통, 깊이 있는 나눔, 인생 가치관, 요즘 세상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걸까요? 30살이 되었을 때는 선도 몇 번 봤는데
그중 결혼을 생각한다는 여자들 몇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언어장애? 음성장애? 그게 어떤 건데? 말을 못 하시는 거야? 오빠, 여기서 분명히 말해줘. 홀어머니라고 했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지? 어머니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할 건데? 더 연세 드시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돈 많잖아. 사람 쓰거나 시설 좋은 요양원 이런 곳에 계시는 게 어머님도 더 편하지 않으실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그렇게 할 거지? 연세 드신 다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러는 거 아니지? 여자들이 하는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골조는 장애가 있는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진다더군요. 결혼식 입장 때 하객들 인사해야 할 텐데 다 알게 될 거 아니냐. 자기 집안에서는 허락 안 한다.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둥. 그런 말을 몇 번 듣게 되자 냉소적이 되었어요. 돈밖에 안 버는 줄 알았는데 이 많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언어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아들로서 결혼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이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허탈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사람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더 이상 소개팅도 손도 안 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모임은 사업이나 돈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대학 때 하던 동아리 비슷하게 기술 개발 쪽 정보를 나누고 하는 스터디 모임? 동호회랑 비슷한 거였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냥 회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공대 졸업생인 것처럼 하고요.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그 여자와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학구열을 보이는 여자, 차분하고 수수한 느낌의 여자였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따로 몇 번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이 여자가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어렸을 때 소심했던 거며 책에 빠져 있었던 거, 엉뚱한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것까지.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가정사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쉽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이루어진 것인데 말이에요. 저는 경수 씨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 왜요? 저희 엄마가 장애인 보육시설 원장이시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잘 알아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아이들부터 중증장애 아이들도 많아요. 지적장애나 자폐 등등.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그 누구보다 순수하다는 것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저도 자주 도우러 가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인데 왜 다른 걸 틀리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경수 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은 여자, 그리고 어머님이 그 일을 오래 해오셨다는 말에 저는 정말 이 여자다 생각했어요. 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를 만나려고 그동안의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를 만났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예비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역시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소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쩐 말로 듣던 것보다 훤칠하고 잘생겼네. 만나서 반가워요. 예비 장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 집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장애인 보육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더군요. 유치원 나이 어린애들부터 초등학교 애들을 보육하고 돌보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주간으로 아이들 부모님들이 직장 가시는 동안 애들을 보는 건데, 사실 내 꿈은 센터를 하는 거예요. 센터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을 갖춘 센터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지내면서 보육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요. 어떤 부모든 마음 편히 맡기고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시군요. 예비 장모님은 정말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몇 개월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엄마도 제가 사드린 옷을 입고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한정식 집에 룸을 예약했고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엄마는 어김없이 수첩과 볼펜을 튕기셨는데 하고 싶은 말도 미리 적어두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수연 엄마 이순자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비장모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죠. 엄마도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수첩에 적은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는 옆에 수첩을 두고 부지런히 글을 써서 답변을 했고 분위기는 몹시 편안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녀와요. 전날부터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 옆방에서 식사하던 사람인데요. 죄송해요. 이게 룸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라 말씀을 드려요.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장모 되실 분 조심하세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아세요? 아니, 저희 장모님을 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해요. 나누시는 대화 보니까 맞네요. 제가 아는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사뭇, 아니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던 사람. 40 정도 되었을까? 어떤 아주머니인데 약간 떨긴 했지만 너무 간곡하게 부탁처럼 말을 해서 성함이나 뭘 물을 새도 없이 그 아주머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상견례 마무리할 때까지 사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온통 머릿속에는 복도에서 마주친 옆방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는 그 아주머니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여튼 자리를 마무리하고 엄마를 모시고 집에 왔는데 잘 때까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너무나 깨림칙해서 사람을 시켜 예비장모의 뒤를 조사한 순간 제 인생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부탁하신 자료입니다. 그 봉투 안에 다 상세한 내용 다 들어있으니 확인하시죠.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봉투 안 서류를 낱낱이 확인하며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분노, 배신감, 그리고 실망스러움이었습니다. 조사한 것은 예비 장모라는 사람과 장모가 운영한다던 장애인 보육시설이었어요. 장애인을 돌본다는 명목하에 인간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더군요. 나라에서 받는 돈은 다 챙겨받으면서 돈 아낀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식재료로 150만 원이 들었다고 기재한 뒤 실제는 5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과일 이런 걸 많이 주문했지만 시설 아이들에게는 조각조각 정말 적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재판매를 하거나 집으로 가져갔더군요. 유통기한이 지난 걸로 음식을 만들었고요.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기본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수당만 취한 채 착복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걸 조사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했습니다. 여기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 40대 여자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이긴 한데 저한테 알아보라고 한 사람이 아마도 그 보육시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직업을 들으니 확실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어요? 돈을 주는 만큼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 저는 상견례장에서 저에게 귀뜸을 해준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를 찾으셨네요? 그날 이후 걱정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장에 대해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저 만나자고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 같지가 않아서요.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알아봤는데 그 보육시설 그리고 예비장보가 될 뻔했던 그 원장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군요. 거기서 일을 하셨었다고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교사입니다. 특수교육으로요. 지원을 했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 그곳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도 있고 부모들이 내는 돈도 있거든요. 정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는 여자예요.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요. 알아보셔서 알겠지만 서류에 기재 안 된 내용도 많습니다. 탈세나 허위 기재는 당연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특히나 부모에게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정말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말씀도 몇 번 드렸어요. 음식이 부족하다, 양도 부족하고 영양가도 없다. 이런 거 먹었다가 탈나면 큰일 난다. 재고 채워야 한다. 제대로 먹여야 한다.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눈밖에 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잘리기 전에 증거라도 모으자는 생각에 열심히 증거를 모았어요. 몇 달 뒤에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아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때 말을 했어요. 그 선생님은 그만두기 전 보육시설 원장에게 정확히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 여기 운영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알려야겠습니다. 웃기시네. 뭘 봤는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CCTV? 저거 다 금방 지워져. 그리고 여태까지 와서 문제 있다고 말한 부모들 한 명도 없었는데 다들 애들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다고 하지. 당신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뭐라도 입려는 순간 그리고 내가 끝나더라도 나 혼자 안 끝나. 당신 이쪽에서 다시는 발 못 들일 줄 알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말하는 거겠지, 지금?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며 그만두기 전에는 휴대폰 같은 걸 강제로 빼앗아 있는 걸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핑계 같지만요. 죄송해요. 근데 저 거기 그만두고서도 계속 그 시설에서 돌보던 아이들 생각하면서 힘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을까 봐요. 정말 그 여자는 그런 시설 운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 같은 걸 다 삭제했다고요? 그걸 전문가에게 시켜 복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오늘 이렇게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성함과 연락처를 받은 뒤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원장의 딸, 네, 예비 신부가 될 뻔했던 그 여자와 파혼하는 거였죠. 바로 말을 했습니다. 거의 눈이 뒤집어지더니 매달려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안 돼, 이렇게 못 헤어져.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다며. 내가 운명이라며. 우리 엄마만큼 자기랑 자기 엄마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내가 하나하나 알게 해줄게. 파혼 통보를 한 뒤 저는 관련 기관에 예비 장모가 운영하던 장애 보육시설을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예비장모의 정체를 알려준 선생님, 그 시설에서 일했던 그분의 증언과 그분이 모았던 자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다 제공했고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맡겼던 사람에게 이를 부탁하며 예비 신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그 스터디 동호회 모임에 간 것도 다 저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나 처음부터 알았어. 오빠 돈 많은 거 다 알았고 그래서 만나기 위해 노력했어. 그게 뭐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 장애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다 이해한다고.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거든? 뭐가 잘못된 건데? 너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왜 우연히 만난 척했어?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너,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네가 사 입는 옷, 가방, 그게 어떤 돈에서 나온 건지 알고 나니 정말 끔찍하다. 시설 문 닫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재판 넘어갔으니까 합당한 벌 받기를 바랄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기까지라면 그냥 복수를 한 정도로 끝난 거겠죠. 무엇을 위한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와 상의를 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문 닫게 한 그 시설을 제가 인수한 거였죠. 건물 하나였는데 그 주변까지 땅을 사서 확장을 했고 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낡은 집기들과 가구들을 모두 처분하고 환경에 좋고 안전한 자재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건물 골조만 빼고 내부 시설, 이름을 모두 바꾼 뒤에 다시 시설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적임자이세요.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시설센터 원장님을 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완비한 후 예비장모가 운영했던 시설에서 유일하게 양심적이었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새로 열게 된 시설의 원장님을 맡아달라고요. 자격증도 있었고 경력도 충분했지요. 그분이야말로 그 일에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는 시설의 이사장님이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가 지원은 최소화하고 거의 제 돈, 시설로 운영을 했기에 재단을 세웠고 저희 어머니를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거의 평생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계신 저희 엄마였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설에 여러 명의 교사분들을 고용했고 시설 운영 방침도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옛날 봉사와 헌신을 하던 분이 말씀하셨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사회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당당히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했기에 돌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장인 저희 어머니와 시설 원장님은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분은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경수야, 엄마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엄마도 몰랐는데 지금 하는 이 일이 어쩌면 평생 엄마의 꿈이었나 봐. 우리 경수가 잘 자라서 성공한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왜냐하면 그 덕분에 이렇게 올바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 경수야, 고마워. 언제 봐도 또박또박 바른 엄마의 글씨. 저도 그 글에 답변을 했습니다. 말이 아닌 글로요. 엄마 아들이라서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인생이 달라져서 사실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엄마와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분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요. 엄마,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진정한 힘에 대한 이야기요. 그 힘이 있어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었죠. 선하고 올곧은 마음, 단단하게 뿌리내린 그 마음에서 비롯된 힘으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